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메스터 행정학 요책으로 할 건데 잠깐만 오리엔테이션 좀 할게요. 물어볼게요. 행정학 행정학 들어본 분들 손 들어볼래요? 행정학 들어본 사람 여기 계시고요. 됐습니다. 일단 우리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제 우리 행정학 개론을 할 건데 제 책상 펼쳐보시면 목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편이 뭐로 돼 있죠? 1편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행정학 뭐가 있을까? 기초 이론이 돼 있습니다. 말만 기초지 이거 기초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정책론이 나올 거고요. 정책론 보이고 있죠 지금? 항상 우리 책의 목차 전체를 꿰뚫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겠고요. 세 번째 3파트에 보시면 뭐 나오냐면 아마 조직론이 나올 겁니다. 4파트 보시면 뭐 나오죠? 인사행정론이 나오게 되는 그 파트 같고요. 5파트 보시면 뭐 나오죠? 예, 재무행정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끊어줄게요. 그리고 6파트 보시면 뭐 나오죠? 6파트 보시면 예, 행정 활류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활류론. 그리고 7파트에 보시면 이제 정보 지식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8파트 보시면 뭐 나오죠? 예, 지방행정론 이렇게 돼 있고요. 9파트에 보시면 뭐 나올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심하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엔 심하라고 그냥 말을 붙인 거지 심하 또는 추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하 추가 파트는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거 뭐예요? 이 목차에서 다루지 않고 좀 더 이게 좀 목차에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빼서 이쪽 좀 다뤘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반 시작하는데 우리 기본반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볼까? 우리 기본반 진도로 나가야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반 수업 딱 2달 들으면 합격으로 이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본반하고 또 단과반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게 끝난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라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단과반을 따로 내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7, 8월 했는데 뭐 구성원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내 예상은 이제 9월, 10월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됐고. 요 6, 7, 8, 9 있지 않습니까? 요 파트는 제가 따로 뭐 할까? 이건 한 단과를 또 따로 해야 될 문제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반 요거 나갈 거고요. 요거에 대한 단과를 다시 할 거고요. 이제 완강이라고 하죠. 완강. 전체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 틀을 보는 기본반에서 할 거고 좀 세밀한 부분들은 뭐예요? 또 여기서 할 거고 이건 원래가 그냥 단과로만 할 거예요. 완전 강의로 나가게 될 겁니다. 완강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예상한 3주, 그러니까 6번이죠. 한 주에 이제 2번씩 6번 정도, 이 정도로 마감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본다면 요는 6번 할 거니까 제가 뭐예요? 하루에 4시간씩 하니까 24시간 되겠네요. 24시간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될까? 9월, 10월에 단과 할 때는 4시간씩 8시간이니까 64시간 될 거예요. 64시간 나올 거고요. 이건 지금 뭐죠? 6시간씩 8주니까 뭐예요? 이건 48회가 될 거예요. 타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필수 강좌고요. 이것도 필수 강좌입니다. 이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다루지 않으니까 지금 반드시 될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11월, 12월 월 시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아마 이거 할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커리큘럼 자체가 뭐 할까? 이제 기출, 문풀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가. 기출된 문제 위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월 시즌도 문제풀이가 있겠죠. 이때 이제 뭐 할까? 뭐 단원별 문풀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월, 4월, 5월, 6월 아마 이때쯤이 국가직 볼 때 꼭 될 것 같고요. 이때쯤이 아마 지방직 볼 때 거예요. 그래서 3, 4월, 5월 끊어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모의 문제 문풀로 아마 나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서 이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분명히 이제 문풀 이때까지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요, 그냥. 일단 이거 한번 들어보고 끝나고 여기 넘어가다가 그만두고 여기는 오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이것도 오지도 않아요. 이것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 수강한 친구들이 뭐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뭐예요? 이날 나타나요. 3월 달에. 나타나가지고 기본이론에 대한 완벽한 섭렵도 없이 그냥 문제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봐주시죠?
운전면허 그 학과 필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아니에요. 물론 공무원 시험 특징도 문제 풀고 이론 보고, 문제 풀고 이론 보고, 좋은 방법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정립이 안 되면 문제 풀기가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따라간 다음에 이 과정이 모두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커리큘럼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이때까지 딱 한다면 아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지금 다 적시예요, 지금이. 지금이 7월이죠. 그러니까 7월부터 한번 해볼게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또 뭐라고요? 1, 2, 3, 4, 5. 몇 개월이죠? 대충 하니까. 한 11개월, 10개월? 이 정도 시간이 가장 내가 보기엔 적합해요. 보통 7급은 내가 보기에는 약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잡고, 9급은 한 9개월에서 한 1년 반 잡는 게 가장 적당해요. 특히나 행정학은 이 공부를 하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면 계속 올라가요, 사실은. 행정법은 완전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행정학은 암기도 물론 있지만 이게 이해도 필요하고 또 굉장히 번잡한 학문이에요. 잡스러운 학문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꺾일 때가 있어요. 이때 애들이 좌절을 많이 하는데 나는 정점을 찍을 때가 4월 시험, 6월 시험에 정점을 찍고 요때 합격하고 이 바를 떠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이게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2년, 3년, 어떤 경우에는 5년, 6년씩 공부한 애들이 점수가 90을 못 찍고 그냥 60, 70 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0달에서 한 1년 반 정도 몰입해서 정점 실력이 찍을 때 이때 시험 끝내고 이 바닥 뜨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확인됐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또 뭐 하냐면 내가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인데 이거예요. 행정학 이렇게 강의 시작하면 이제 첫 주 수업 듣고 두 주 수업 듣고 들은 다음에 나한테 또 와요. 못 알아듣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됐죠? 여러분 우리 영어 몇 년 공부했죠? 영어? 기억도 안 나요.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한 10년 넘었는데 불구하고 영어 선생님한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됐죠? 원래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행정학은 딱 뭐예요? 8시간 딱 수업 듣고 나서 뭐라고 한다고 나한테? 선생님 못하겠어요.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못하면 개뿔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고삐리 과목 아니에요. 이거 대학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몰라도 한번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해해보려고 하고 또 암기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자고요? 나이키 카피 문구를 내가 참 좋아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해요. 됐습니까? 수험 행정을 공부하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해해보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될 때까지. 그리고 문제 풀고 다시 확인해보고 이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됐습니까? 나도 행정학 공부한 지 30년이 되었어요. 나도 이거 완벽히 이해 못해요. 사실은요. 됐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뭐예요? 완벽한 이해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쓴 이론도 지금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도 지금 박사학위 논문 쓴 지 나도 지금 몇 년 됐나 모르겠는데 한 18년 됐나 모르겠어요. 내 학위 논문을 나도 읽어보잖아요. 지금 읽어보면 나도 낯설어요. 내가 그때 이런 거 썼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도요. 행정은 정말 수많은 이론 체계와 또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행정학이에요. 수험 행정학이에요. 행정학과 수험 행정은 완전히 달라요. 수험 행정학은 문제에 날 만한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암기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붙은다면 못한다고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벽한 암기와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한번 접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지금 몇 과목 시험 보는 거죠? 5과목이에요. 영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국어 있고 또 뭐 있죠? 국사 있고 행정법 있고 행정학 있죠. 공무원 시험은 거의 대부분 몇 점 맞기 게임일까? 85점 맞기 게임이에요. 평균점. 다 85점 맞기 게임이에요. 해볼게요. 한번 작업 좀 해볼게요. 영어 60 나왔다 칩시다. 그럼 해볼게요. 국어 70 나왔다 치고요. 90 나왔다 치세요. 몇 점이에요? 270점이겠죠? 얘는 뭐예요? 130점인가요? 그럼 몇 점이죠, 이게? 400점이죠? 5로 나와볼래요? 80점이죠. 불합격이죠. 됐습니까? 꽤 잘했어. 그죠? 잘했어. 이거 한 방에 끝난 거죠. 이거 한 방에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85점 맞게 게임 해볼게요. 그럼 뭐예요? 70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시면 어때 돼요? 70점 올라가 버리면 140점 되나요? 그러면 410점 되나요? 얼마나 돼요? 82점이죠? 불합격이죠. 몇 점 맞게 게임이라고요? 85점 게임이라고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국사 뭐예요? 100. 행정법 뭐예요? 100. 20점 올려볼까요? 20점 올려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430입니까? 그럼 해볼게요. 46점. 합격은 들어왔어요. 됐죠? 만만해요, 만만해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수능시험 만점이 있지만 공무원시험 만점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공무원시험은 출제자가 만점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거의 대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두 문제는 어긋나게 만들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영어가 70이나 80점 될 수 있도록 노력해놓고 나머지에서 뭐예요? 90, 95, 85, 90을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수능시험과 공무원시험은 달라요. 수능시험은 점수 받으면 점수 맞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시험 뭐예요? all or nothing 게임이에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이걸 가지고 좌우전 열심히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행정학 85점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 과목이 못 돼요. 그냥 8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과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나 두 개를 더 맞아주면 그건 대박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 영어를 한 70에서 80 정도 요기를 맞춰놓고 나머지 과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자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좌우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됐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한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하자고요? 유익하라고요. 언제? 언제부터 할 거예요? 뭘 언제부터 해? 지금 당장.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이런 책을 했잖아요. 내가 줄였어 내가. 하도 책만 두꺼워지면 아주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또 이걸 갖다 놓고 하면 한 66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놓고 했고 줄인 거 이거. 맘 같아서 내가 3000페이지 만들고 싶어요. 사실 3000페이지로. 그래서 웬만하면 다 커버하고 싶은데 책을 두껍게 만들면 여러분이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나마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서점 가보시면 이게 있어요. 또 책 사이즈 한 요만한 사이즈 있어요. 요만한 사이즈에 200피짜리 있어요. 의학집 있어요. 또 그거 들고 가서 뭐예요? 깔짝깔짝 외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딱 75점밖에 딱이에요. 됐습니까? 75점 가지고는 뭐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최소 뭐라고요? 85에서 90을 넘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뭐예요? 여기다가 단본화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문제풀이에 나오는 문제 내용과 여기랑 딱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표현 방식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있으면 뭐예요? 그 문제 내용을 여기다가 관련 부분에다가 메모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학원 모의고사 볼 때 여기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뭐예요? 오리든 요약해서 뭐예요? 이 관련 파트에 가서 뭐 한다고요? 정리해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면 어떡할까?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면 안 좋아요. 붙여버리면 속내용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방에 조망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이렇게 펼쳐보시면 좋아요. 펼친 다음에 이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종이를 구해서 여기다가 풀을 발라요. 풀을 바른 다음에 여기다 붙여놔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 스프링 제본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스프링 제본하는 거. 스프링 제본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뭘 껴놓죠?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흔들면 툭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문구점 가보시면 이 풀이 있어요. 풀, 그리고 종이, 가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의 기본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예요. 하나 더.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풀이는 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내용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푼 다음에 보고 나서 뭐 한다고요? 자기 기본서에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문풀 할 때 지금 계속 문풀 해왔는데 이래요. 기본서 절대 안 가져오고 이른바 뭐예요? 문제만 푸는 애도 있어요. 뭐냐면 공부는 주로 했어요. 한 다음에 문제 풀 때 뭐예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책 내용으로 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막 꽝꽝 난 거예요, 이거는. 항상 뭐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뭐 한다? 문제를 풀었으면 또 그 관련 내용을 책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검증받는 거예요. 됐습니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년에 문제풀이 할 때 문풀 교재만 갖고 올 거예요? 이것도 함께 갖고 올 거예요? 함께 갖고 올 거죠. 이렇게 말을 해도 뭐예요? 내년에 100명 수업 들으면 60명이 안 가져와요. 혼자 자기 머리로 풀기 시작해요. 됐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했었죠, 수학. 수학 풀었어요, 외웠어요? 풀긴 개뿔이 풀어요? 선생님이 풀어준 거 있죠? 수업 시간에. 풀어준 걸 그대로 외워서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외운 걸 그대로 외운 대로 전개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시간에 수학을 푸는 애들은 수학 올림피아드 가는 애들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현장에서 뭐예요? 그걸 문제를 보고 푼다고요? 절대 말이 안 돼요. 옛날에 봤던 문제를 뭐예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스타일로 암기해서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시험 모두 영원히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대한민국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예요? 창의, 논리, 체계 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암기예요. 됐습니까? 수능과는 완전히 달라요. 수능은 그래도 약간 논리성 좀 담고 있는 문제를 가끔 내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절대 안 그래요. 암기예요. 이 시험 뭐라고요? 유능한 인재를 뽑는 시험이라고요? 무능한 사람 제거하는 거라고요. 이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유능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을 제끼는 시험이에요. 어떻게든 틀려주게 하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온다. 이것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시작합시다. 예,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 책 좀 볼게요. 좀 봅시다.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1편하고 문제 넣고 1편하고 문제 넣고 하니까 나중에 책이 이렇게 너무 두 권씩 돼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론서 하나 딱 떼고 그냥 문제서는 딱 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걸로 완결할 수 있게 그냥 단권으로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이번에 편지를 좀 바꿨습니다. 됐고 이제 우리 페이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부터 한번 좀 봅시다. 저런 좀 할게요. 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모두 버리시고요. 언론에서 이런 데 들었던 얘기, 엄마 들었던 얘기,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 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아빠 들었던 얘기 다 버리시고요. 다 버리세요. 됐습니다. 행정학의 사고방식을 얘기할 거예요. 행정학 사고방식은 철저히 뭐예요? 미국 스타일이에요. 행정학은 미국에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철저히 미국 스타일이에요. 나 생긴 거 한국 사람이죠. 맞죠? 말도 한국 사람이고요. 그죠? 하지만 내 머리통은 뭐라고요? 나 미국 놈이에요. 내가 여러분 머리통을 뭘로 바꿀 거라고요? 내가? 미국사로 바꿔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기존 생각 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편견, 어떤 뭐 고정관념 싹 버리세요. 그딴 거 있으면 나랑 대화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 얘기하는 거, 나 수업할 때마다 욕을 엄청 많이 뭐 이거예요. 왜 정치 얘기 많이 하냐? 그리고 왜 잡소리 많이 하냐? 나 다 한 번도 잡소리 해본 적 없어요, 나. 나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 하는 거지, 절대, 잡소리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또 하겠지만, 행정이 뭐죠, 행정이? 정치를 행하는 게 행정이거든요. 정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100% 될 겁니다. 이게 행정은 항상 현실 사료와 직결됩니다. 또 행정학은 경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업 얘기도 할 거예요. 정치 얘기도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얘기도 할 거예요. 왜? 사회과학을 하는 거니까. 사회과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합시다. 행정 봅시다. 행정은 정치를 행하는 거예요. 정자가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을 행하는 게 행정이죠. 됐죠?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한 게 바로 뭘까? 행정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학은 미국에서 시작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할까? 그런 걸 public 뭐라고 할까요? administ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해볼게요. public이 뭘까? 이 공짜고요. 공공이란 말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무엇에 뭐 한다?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라틴 말로 봉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행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미국에서 출발할 때는 정치보다는 오히려 경영이나 또는 관리 파트로 출발을 먼저 했었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private 뭐라고 할까? administration 다 쓸게요. 해볼게요. private 뭘까? 사적인 administration. 사적인 봉사를 말하는 말이에요. 벌써 시문제 얘기할게요. 봉사는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차이점. 봉사라는 개념은 행정, 경영의 공통점 차이점. 그 자체가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고 뭐라고 할까?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국 학위과정 중에 우리나라도 도입되었지만 MBA 과정 아세요? MBA 경영학 석사과정이죠. 이게 뭘까? 이거예요. Master of 뭐라고요? Business Administration이에요. 경영학 석사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모방한 게 뭘까? 행정학 석사과정은 뭘까? MPA라고 그래요.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이에요. 됐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를 공 살려서 뭐라고 할까? 공행정이라 말하고 얘를 사자 살려서 뭐라고 할까? 얘를 사행정이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영도 행정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행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실 행정이란 말과 경영이란 말은 달라 보이지만 영어식으로는 다 모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사실상은요.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공행정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통 협의의 행정이라 부르고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더해버리면 뭐가 될까? 바로 광의의 행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이거부터 시험에 나오고 있는 질문 중 하나인데 협의 보실게요. 협의. 미리 딱 볼게요. 협의는 뭐다?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부, 행정부, 공무원 나오면 무조건 뭐 찍으라고요? 협의, 광의? 협의를 찍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협의 찍어라. 그 다음 광의 보실게요. 광의는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인간의 뭐 공동적 협동 노력 나옵니까? 됐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행정은 정부만 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 기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모든 조직이니까. 이럴 때 뭐라 한다고요? 광의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저분한데 협의 광의면 됐는데 누구는 또 뭐라고 할까? 뭐 최협의니 또 뭐예요? 뭐 협의니 또 뭘까요? 뭐 광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해요. 최협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정부 또 뭐예요? 뭐 공무원의 활동 분야를 말하겠죠. 협의로 보시면 정부도 물론 있지만 정부 더하기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NGO라고 말하는 비정부 조직까지 포함한 행정을 우리 협의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광의로 말하면 뭘까? 여기다가 이제 민간기업까지 포함한 뭐예요? 모든 조직이 나온다면 그걸 광의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아마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긴 하지만 누구는 최협의, 협의, 광의로 구분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협의와 뭐라고 한다고요? 이를 결합한 광의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거기 밑에 이것 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법학적 개념과 세 번째 뭐 나오죠? 행정학적 개념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내가 이 페이지 참고를 보면서 갈 거예요. 참고를 보면서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죠. 이거부터 합시다. 여러분, 행정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 두 가지가 있죠. 됐죠? 수업 어제 했죠? 행정법 어제 했죠? 행정법 했고요. 오늘 뭐라고요? 행정학입니다. 됐습니다. 똑같은 행정을 다루지만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학이에요.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법이 어려워요? 행정학이 어려워요? 행정법 어려웠죠? 어제 했어요. 어제 머리 아팠죠? 그죠? 안 아팠어? 행정법을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우리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냥 뒤에 과목명에 법이 붙으면 일단 만만해 보여요. 학이 붙으면 미치는 거 이거든요. 됐습니다. 잊지 맙시다. 행정법은 법과대학에서 9학점 9시수로 배우는 거예요. 법과대학에서. 법과대학 행정법을 그래서 뭐 행정법 총론은 뭐예요? 6학점으로 배우고요. 행정법 강론을 3학점으로 배우고 그래요. 총 9학점짜리예요. 행정은 뭘까? 좋게 행정학과에서 뭐예요? 100학점으로 들어야 될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레벨과 폭이 엄청 넓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행정법은 졸렌의 측면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행정은 뭘까? 졸렌과 뭘 다룬다? 자인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부터 얘기할게요. 얘는 뭐예요? 일면, 양면? 일면적이죠. 하지만 두 개를 보니까 행정은 뭐라고요?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얘는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여기서 했으니까 이거 봅시다. 졸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value를 말하는 말이에요. value가 뭐죠? 가치를 말하고 또 뭘 말할까? 당위를 말하고 또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 옳은 것, 바람직한 것 모두 뭐랄까? 졸렌, 밸류, 가치, 당위, 규범이에요.
자인은 뭐냐면 영어로 얘를 팩트라 그래요. 팩트는 얼마나 할까?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음, 옳음, 뭐 아름다움 이런 개념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렌을 추구할 때 행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트로서의 행정학이라고 부르고, 자인을 추구할 때 행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언스로서의 행정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참고 보시면 나오죠. 아트가 뭐예요? 우리말로 예술, 또 뭘까? 기술을 말하는 거고, 사이언스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과학을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아트의 존재 이유를 얘기할게요. 아트의 존재 이유는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쁜 걸 버리고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의 존재 이유가 뭘까? 바로 문제 해결과 뭘 말할까? 처방을 말하는 말이에요. 뭔가 안 좋은 상태를 좋은 걸로, 아름다운 걸로, 옳은 걸로 바꿔치겠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처방을 말하겠죠. 사이언스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 좋고 나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언스는 처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 현상에 뭘 볼까? 인과 법칙을 뭐예요? 구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인과 법칙이 뭐냐면 cause and effect인데 어떤 결과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어떤 원인이 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과학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졸렌을 추구할 때는 아트고요, 자인을 추구할 때는 사이언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거기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책 읽지 말고 합시다. 봅시다. 여러분, 가치는 참과 거짓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가치는 옳은 것, 좋은 것들은 사람들의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에 대한 완벽한 분별이 뭐예요? 어려워요. 하지만 팩트는 뭘까요?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라는 분별이 완벽히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뮤직 걷볼게요. 참고 2번 보세요. 졸레는 참과 거짓으로 입증이 불가하다. 됐어요? 이건 무슨 문제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자인은 뭐예요? 참과 거짓으로 입증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해봅시다. 오늘 비가 오나요? It rains today. 오늘 비가 오나요? 온다면 이건 뭐예요? 비가 오는 이 현상은 뭐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오는 이 현상은 바람직한 거냐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냐고요? 둘 다 아니죠. 그냥 비가 오는 뭐죠? 졸렌이에요? 자인이에요? 자인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상학하는 과학자들은 비가 오고 있으면 그들은 뭘 연구할까? 아, 이건 나쁜 거니까 비가 안 오게 해야지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비가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독할까? 비가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판독하는 애들이 뭐예요? 과학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문에는 이렇게 과학을 추구하는 분야가 있고, 이 과학에다가 얘도 병합하는 학문이 있어요. 되게 이것만 추구할 때를 뭐라고 하냐면 순수 학문이라는 말을 하고, 여기다가 얘를 결합하면 뭐랄까? 응용 학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학 쪽에서 그래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애들은 뭘까? 바로 순수 학문이에요. 순수 과학이고요. 근데 우리 행정은 뭐라고요? 그런 과학성도 물론 있으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처방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뭐라고요? 이런 예술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응용학문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각 대학마다 정치학과와 행정학과 있을 때 어느 학과가 더 우수한 학생이 가나요? 정치학과에 더 우수한 학생이 갈까요? 행정학과일까요? 행정학과가 더 우수한 학생이 가요. 됐죠? 내가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물론 나도 행정학과 출신이지만 우리 행정학의 모학문이 뭘까요? 정치학인데 이제 정치학을 우리 행정학이 뭐예요? 이겼어요. 저도 대한민국에서는. 왜? 가상품 일이지만 학생들이 순수 학문에 집중한다고요? 아니면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뭐예요? 응용 쪽에 가고 있다고요. 응용 쪽에 가고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자연과학대학에도 뭐가 있죠?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완벽한 순수 학문이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이런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공대가 만들어집니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애들은 뭐라고요? 사이언스에서 뭐예요? 아트층을 담고 있죠. 요즘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에 비해서 뭐예요? 확실히 공과대학 쪽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죠. 이제 점점 뭐라고요? 순수보다는 뭐예요? 응용 쪽으로 넓어지는 분위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아무튼 사이언스 아트가 함께 있으니까 뭐라고요? 일면적, 양면적. 양면적. 이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이는 팩트니까 이건 참과 거짓의 문제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요. 참과 거짓의 문제고. 밸류는 뭐예요? 어차피 주관적이니까 뭐예요? 이건 참 거짓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람마다 같을까 다를까? 100% 다르기 때문에 얘는 싸움이 심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싸움이 심할 때 뭘 하죠? 우리 팩트만 얘기하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됐죠? 참과 거짓의 문제를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합시다. 참고 이쪽에 별표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이쪽에. 됐죠? 확인 합시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행정법은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행정법학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정법학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행정법학을 행정법학이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를까? 나는 행정법 뭐라고 할까요? 술로 불러요. 술. 학이 아니라 술이에요. 학이란 말 붙으면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행정술이라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시겠죠? 봅시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한번. 조선시대 최고의 의사가 누구죠? 허준이죠. 허준은 의술을 했을까? 의학을 했을까? 의술을 한 사람이지 의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술은 뭘까요? 아트예요. 학문의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의사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개인병원 의사들 못 가. 의술이까 의학이까 뭐 한 사람이에요? 의학을 공부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의술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그러면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임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술을 하는 사람일까? 의학을 하는 사람일까? 의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임상연구 교수들은 모두 뭐라고요? 이른바 어떤 병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기전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병의 기전이 뭘까? 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의술은 엄청 발전했는데 의학 현상 떨어지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개발했지만 어때요? 백신 개발을 누가 먼저 했어요? 전 세계에서 누가 먼저 했어요? 미국이 제일 먼저 했죠. 미국은 뭐예요? 의술 시스템이니까 의학 시스템이니까. 의학 그리고 제약 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과대가 왜 가죠? 연구하려고 와요? 돈 벌려고 와요? 우리는 돈 벌려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배운 걸 갖다 놓고 미국에 테스트를 만들면 그걸로 뭐예요? 어떻게 사람을 고칠까에 집중하죠. 다 아티스트예요. 하지만 미국은 뭐예요? 아티스트도 있지만 사이언티스트가 강해요. 그래서 걔들이 기초의학에 발전한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백신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미국 이른바 뭐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미국 제약회사 돈 많이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모더나 파이자 무지무지 벌었겠죠. 그쵸? 됐습니까? 걔들은 뭐가 강하니까 기초과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이언스 아트 얘기라면 이제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잡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이제 그래서 나는 좀 행정법 선생님을 좀 약간 비하하고 있지만 비 안 해요. 친한데 행정법술이라 말한 거지 나는 행정법학이라 말한 거 들어보면 나는 닭살이 돋아요. 행정법이 무슨 법학입니까? 법술이지. 행정법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시작했을 때 행정작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공부할 거예요. 행정행위에 아마 처분, 행정처분이 있을 거고요. 인가, 허가, 그런 잡서 내용으로 배울 거예요. 그 모든 걸 거의 2달 내내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은 우리 국민들을 뭐하기 위함이다? 구제하기 위한 게 행정법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의 맨 마지막에 뭘 배운다고요?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또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심판법과 소송법 뭐예요? 행정구제 파트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행정작용하고 하나는 뭐예요? 행정구제예요. 우리 행정법은 모두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고통 겪은 국민들을 뭐 하겠다? 구제하기 위한 뭘 위한 거라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행정법 자체의 흐름이. 행정법은 그래서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에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뭐 한다고요?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독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거기 됐고요. 다음 표 보실게요. 이제 행정법적 개념 나옵니까? 나는 관심 없고요. 선생님 하실 거고, 행정법 선생님 하실 거고. 나는 이제 뭐 할 거라고요? 행정학적 개념을 할 거예요. 여기가 행정학의 역사인데, 행정 역사를 한번 쭉 볼 건데, 시간이 좀 그래요. 지금 짧게 한번 쉽시다. 한번 쉬었다가 이제 행정학 개념 들어갈게요. 오리엔테이션 끝났고요. 이제 짧게 한번 봅시다. 짧게 쉬었다 갑시다.